욕창이 낫고 있는지 헷갈리실 때가 많이 있죠. 이게 나아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 건지 또 악화되고 있는 건지 사실 눈으로 대충 봐서는 잘 모르겠고 또 만나는 간호사나 의료진마다도 약간씩 말씀이 좀 다른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확인하기 힘드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보호자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정요양병원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푸시툴이라고 하는 욕창 평가 도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종요양병원 욕창치료 한의사 이태종 원장입니다. 욕창은 대표적인 만성 상처죠. 그 중에서도 3, 4단계 중증 욕창 같은 경우는 회복하는데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호전과 악화를 수없이 반복하는 게 다반사예요. 그래서 이런 3, 4단계 중증 욕창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평가하고 정기적으로 꼼꼼하게 모니터링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욕창이 회복하는 증거 5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드렸는데요. 문제는 이런 회복의 증거를 안다고 하더라도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도 쓰고 있는 좀 객관화시키고 수량화시키고 정량화시킬 수 있는 욕창 평가 도구인 푸시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푸시툴은 쉽게 얘기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회복의 증거 5가지 중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3가지 변수죠. 욕창의 크기, 삼출물의 양, 육아조직의 상태, 유형. 이 3가지 변수를 가지고 점수화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점부터 시작해서 17점 만점까지 되는데 0점은 힐링을 나타내고 17점이 가장 높은 점수예요. 당연히 욕창이 좋아지고 있다면 점수는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다 낮게 되면 0점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상처의 길이는 머리에서부터 발끝 방향으로 봤을 때 상처 중에 가장 긴 길이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의 직각인 수직인 길이를 너비로 잡습니다. 그래서 상처의 길이와 너비가 측정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삼출물의 양을 파악하는 겁니다. 삼출물이 전혀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약간, 보통, 많음 을 0점부터 3점까지 점수가 매겨지는 건데 이것도 이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객관적인 기준은 사실은 정하기 나름이긴 한데 저희 대정 같은 경우는 꺼즈 드레싱을 하기 때문에 꺼즈가 젖어 있는 면적을 보고 객관적으로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상처를 덮고 있는 꺼즈면을 4등분한다고 했을 때 4분의 1 정도가 적셔져 있다. 이건 약간. 그 다음에 절반 이상이죠. 4분의 2나 4분의 3 정도가 적셔져 있다. 보통. 그 다음에 전체가 흥건히 적셔져 있거나 아니면 하루에 한 번 갖고는 안 되고 2번 정도는 갈아줘야 된다. 이럴 때는 다량 3점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조직 유형이죠. 상처 바닥에 눈에 보이는 조직 유형의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첫 번째가 가피라고 하는 괴사 조직. 주로 건조되어 있고 검은색이거나 갈색의 가피죠. 이랬을 때는 4점. 노랗거나 흐느적거리는 이제 활력을 잃은 불활성화 조직이라고 하는데 정상 조직이 녹아내린 이런 부육 조직이 있는 경우는 3점. 그리고 가피라든지 부육 조직이 없고 말 그대로 빨간 육아 조직만 이제 들어차 있다. 그랬을 때는 2점. 육아 조직이 안 보이고 상처 가장자리부터 상피화가 이루어져서 맨들맨들하고 빛나는 그 상피만 이제 보인다. 그랬을 때는 1점. 마지막으로 상피화가 마무리가 돼서 이제 구멍조차 없다. 전부 다 상피로만 덮여져 있다. 이럴 때는 0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상처 바닥의 조직 유형을 0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다. 상처의 크기, 삼출물의 양, 조직의 유형 이 3가지 변수를 가지고 점수화 시킬 수 있는 욕창 평가 도구인 푸시툴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직접 상처 사진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보는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진 보시는 상처처럼 직각자를 사용했고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 방향으로 가장 긴 길이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길이와 수직인 길이를 너비로 잡고 그래서 대략 길이는 5.5cm, 너비는 5.0 정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27.5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표를 찾아보시면 이제 10점에 해당하는 구간이에요. 그 다음에 삼출물의 양은 사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꺼지를 한번 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첫 번째 꺼지고 붙어 있는 거는 이제 두 번째 꺼지라서 지금 전체가 다 삼출물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삼출물 양은 다량으로 3점. 근데 조직의 유형은 상처 바닥에 보이시는 것처럼 건조한 가피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노르스름한 불활성화 조직인 부육 조직도 안 보입니다. 전부 다 빨간 육아 조직만 보이죠. 그래서 2점. 그러면 10점, 3점, 2점에서 총 15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푸시툴은 회복의 증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3가지 변수를 점수화시켜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평가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그래프는 실제 저희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이제 환자분을 모니터링했던 실제 사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2년 12월 말에 12월 초네요. 12월 초에 입원하셔서 모니터링 시작해서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 밑에 아래 그래프는 푸시툴 0점부터 17점까지를 막대 그래프로 표시해 놓은 건데 보시는 것처럼 2023년 내내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2024년 초에 갑자기 두 칸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때 팀 어프로치를 했어요. 상태가 안 좋아져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분이 상태도 좋아지고 몸 컨디션도 좋아지다 보니까 휠체어 타고 면회하시는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처 사이즈가 조금 더 벌어졌고 삼출물의 양이 조금 늘었어요. 상처가 좀 악화된 거죠. 그래서 면회 시간도 조금 타이트하게 조절하고 휠체어 탈 때 자세라든지 평상시의 자세 변경도 타이트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다음번 모니터링부터는 다시 점수가 내려가기 시작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푸시툴을 활용하면은 객관적으로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정체되어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되고 있다든지 악화가 되면은 바로바로 원인을 찾고 그거에 맞는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욕창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푸시툴이라고 하는 도구를 설명드렸습니다. 푸시툴은 크게 세 가지 변수죠. 상처의 크기, 삼출물의 양, 눈에 보이는 조직의 유형을 가지고 점수화시켜서 0점부터 17점까지 점수가 구성되어 있고요. 0점이 힐링이고 17점이 가장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아지고 있다면 점수가 순차적으로 내려가야 돼요. 점수가 낮아지면 좋아지는 거고 점수가 높아지면 악화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성 상처인 욕창은 분명히 어려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평가와 꾸준하고 섬세한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충분히 회복되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의료진과 함께 지혜롭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